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짚어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지,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청와대 신년사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썼던 대목 어떤 대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6번이나 그 단어가 언급이 될 정도로 힘을 많이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포용과 혁신, 공정에 있어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지금까지 한 2년 반, 3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많은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중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정책들이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야 되고 조금 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변화, 체감이라는 것은 그 정책들, 뭐 52시간, 문재인 케어, 뭐 부동산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확실한 변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확실한 변화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언급하신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것도 결정 체계가 조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52시간 문제 같은 경우도 완전히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그 300인 이상 기업들과 그 미만 기업들이 좀 구분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이 촘촘하게 안전망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를 언급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뭐 짚어야 될 대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남북관계부터 먼저 얘기해보죠. 이게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차피 이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큰 전망을 밝히는 게 항상 이렇게 신년사의 어떤 중요한 대목 아니었습니까? 북한에서는 신년사가 없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은 만나자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은 호응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약간 메아리 없는 어떤 외침 같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어떤 수위로 얘기를 할지. 근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그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정치부 기자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어제 신년사의 분량에서는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보시는 것은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북한의 호응이 긍정적으로 있기를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만들겠다는 정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진짜 메아리 없는 메아리만 있는 그런 것 아닌가. 근데 저는 좀 거기에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집권하자마자 2017년에 이제 독일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갈 정도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속 쏴 올렸었죠.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고 한반도에서 정말 무슨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고조가 됐었던 상황에서 네. 베를린에서 평화 얘기를 했고 대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 현실성만 생각해서는, 즉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정부도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발짝이라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고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네. 우리는 17년 베를린 선언과 18년도의 그 남북 관계 훈풍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19년을 지난 2020년에 지금 상황이 물론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그래선 절대 안 되고, 그렇다면 반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그리고 방안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사실상 교착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을 계속 기다리고 의존하지 말고 남북 대화, 이쪽 남북 관계 개선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어제 그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결이 다른데. 네. 북미 대화가 교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제쳐놓고 네. 남북을 견인해 가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조금 다르지만은 또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북미 대화가 될 듯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지금은 그것과 동시에 남북 협력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을 한 셈이 된 거고, 그거는 좀 물밑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글쎄요, 답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요.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때도 답방을 위한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쭉 언급했던 뭐 스포츠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유네스코 공동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네. 만들면 그것이 여건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답방도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당장 답방을 제안하고 북의 답을 기다리고, 이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라도 차근차근 좀 해나가자, 일단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공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일단은 공정이라는 게 뭐 일자리 부분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네. 채용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생활 속의 공정도 있고, 네. 그리고 언급했다시피 이런 그 공수처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법에 있어서의 공정도 같이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도 다 공정의 큰 틀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법이라는 게 결국은 법 앞에 만민은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네. 그래서 공수처법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도 처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어야 제도적 기반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려면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시행령들, 규칙들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만들어서 진짜
이걸 만드는 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랬죠.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계속 엎어졌던 것이 이제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함성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추미애 신임 장관과 청와대가 인사를 놓고 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늘상 보면 특히 인사는요. 이게 단순히 뭐 검찰 혹은 법무부 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설왕설래가 계속 오고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데 어쨌든 이 인사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결과로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답답하지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급진적인 청와대 인사안을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다, 뭐 이런 프레임이 좀 있더라고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해 주실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예. 그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고민정 대변인께서 총선 나온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곤란하신가요, 이거는? 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나경원 원내대표 대항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직접 들으신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청와대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청와대 인사 중에 상당수가 총선에 출마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청와대가 이게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죠.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이제 입장을 밝히셔서 정리가 다 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혁신 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담당관들, 소부장이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도 물론 새로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